안녕하세요, 맥수학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에 나오는 4단원, 5단원의 비와 비율 그리고 여러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 거예요. 그 중에서 비와 비율은 특히 잘 배우고 넘어가면 나중에 뭐 닮음이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올라가서도 더 많은 비와 비율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가지 그래프는 여러분이 그래프 해석만 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는 될 것이 없을 거예요. 특히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외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그래프의 종류만 확인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비와 비율일 거예요. 아시겠죠? 자, 비와 비율.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거 보셨나요? 3대 2 3대 2 이건 뭘까? 자, 여기서 3대 2는 많이 쓰이죠? 어디에서 나올까요? 축구 경기에서도 나오고 게임에서도 나오고 아니면 야구, 태권도 어떤 경기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거기서 3은 3번, 2는 2번 이겼다는 표현으로 쓰죠. 그것처럼 단위가 같을 때 크기가 왼쪽은 3, 오른쪽은 2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비라는 측면에서와 비율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 대 오른쪽인데요. 왼쪽은 교과서에서는 비교하는 값이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른쪽은 기준값. 그래서 비교값, 기준값이라고 부를게요. 여기서 비교값과 기준값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비율로 넘어갔을 때 약간의 차이점이 생긴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비교값을 기준값과 한번 넣어볼까요? 숫자를 5와 3을 넣을 수 있겠죠? 여기서 5 대 3이라고 있고 5는 3보다 크니까 당연히 왼쪽이 더 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도형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우선 5와 3을 더하면 8이 되죠. 그래서 이 사각형을 8등분을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리고 5니까 파란색으로 5칸만큼 색칠해 주고요. 5칸. 그럼 색칠 안 된 3칸이 남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칸들이 크기가 같아요. 크기가 같다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자, 크기가 같고 색칠된 게 5개, 색칠되지 않은 게 3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 대 3이라고 표현을 해요. 만약 이 5 대 3이 다르게 4 대 4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8개 중에 4칸이 색칠되겠죠? 그리고 4칸은 색칠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4칸 색칠되어서 4, 4칸 색칠되지 않아서 4가 있고요. 그러면 꼭 4 대 4로 적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이런 직사각형을 그려서 하나는 4등분, 하나는 2등분 해도 이 칸의 크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2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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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칸이죠? 이게 2칸씩 묶어서 하나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4등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색칠을 해주면 되겠죠? 밑에 2등분 한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두 개가 색칠되고 두 개가 색칠되지 않았으니까 2대 2라고 적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등분한 것도 한 칸 색칠되고 한 칸 색칠되지 않았으니까 1대 1이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B라는 거는 숫자가 같으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4대 4는 2대 2와 같고 1대 1과도 같구나. 맞죠? 그러면 왜 이렇게 같아질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옆에 4대 4를 왼쪽에도 2로 나누고 오른쪽에도 2로 나누었을 때 2대 2가 되는 것처럼 같은 숫자를 나누어 주면 같아지는구나 라는 것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이제 항이라는 게 등장해요. 항은 예를 들면 어떤 덧셈과 뺄셈이 있죠. 그런 값들 중에서 이 덧셈과 뺄셈, 이 안에 곱셈과 나눗셈으로 묶여진 것들을 하나의 항이라고 불러요. 그런 것처럼 이런 4 또는 2 같은 것들도 항이 되어요. 그리고 등호가 있죠. 등호에 가까운 것을 안쪽에 있다 해서 내항이라고 부르고요. 바깥쪽에 있는 것은 밖에 있다 해서 바깥의 자로 외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항끼리 곱한 것과 외항끼리 곱한 것이 같으면 같은 B입니다 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크기는 4에서 2로 줄었고 2에서 1로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B는 그대로인 거를 알 수 있죠. 자, 이번엔 이거는 기억해두고 비율로 넘어갈게요. 비율은 분수를 말해요. 근데 어떤 분수냐면 우리가 여기 비교값과 그리고 기준값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기준값이 분모로 들어가는 것을 비율로 말해요. 기준값은 항상 이걸 콜론이라고 불러요. 오른쪽에 있는 걸 기준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준값이 분모에 들어가고, 그럼 남은 건 비교하는 값이겠죠? 비교값. 그런데 비율은 왜 필요한가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만약 비교값이 네모 대 세모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네모와 세모가 같아지게 하는 어떤 값이 있겠죠? 맞죠? 이 어떤 값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바로 이 비율로 구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네모만 남기기 위해선 세모로 나누어 주고요, 네모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볼까요? 비교값이 네모니까 비교값이 네모가 들어가고 기준값이 세모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세모를 네모로 만들어주는 곱해지는 어떤 값은 네모 대 세모의 비율이 되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이 참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갈수록 많은 그 비와 비율을 배울 건데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세모를 어떻게 네모로 만들 수 있을까? 맞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참고하면서 풀면 되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비와 비율에서 B에서 4대 4가 있었죠. 4대 4가 2대 2와 같다고 방금 나온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비율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4대 4는 비율로, 위에는 B예요. 밑에는 비율이에요. 비율은 분모예요. 분수예요. 실수를 하네요. 자, 비율은 분수예요. 4대 4를 비율로 만들면 오른쪽에 있는 4가 분모로 들어가고 위에 있는 4는 분자로 들어가죠. 2대 2도 오른쪽에 있는 2가
2가 분모에 들어가고 왼쪽에 있는 4는 분자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4분의 4는 2분의 2와 같죠? 어떻게 같나요? 서로 나누어주면 전부 1이 돼서 같아져요. 또한 아까 1대1도 있었죠? 그것도 1분의 1이 돼서 1과 같아져요. 이렇게 같다는 거를 내항의 곱, 외항의 곱으로도 알 수 있고 또 다른 것으로는 비율로 바꾸었을 때도 알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갈까요? 이거 오늘 이 비와 비율로 더 많은 걸 하려고 했었는데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너무 잘 따라오기도 하고 양도 적어서 뭔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비와 비율로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3대 10은 9대 네모 라고 했을 때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한번 이렇게 구해볼까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해서 10과 9를 곱하고 3과 네모를 곱해서 이 둘이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10 곱하기 9와 3 곱하기 네모. 그러면 왼쪽은 90이 되고요. 오른쪽은 3 곱하기 네모가 되어요. 어떤 수의 3배를 했을 때 90이 되니까 어떤 수는 30이 되겠죠? 빠른가요? 죄송해요. 자, 그렇게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르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비율이었죠? 왼쪽을 비율로 바꾸면 10분의 3 오른쪽은 네모분의 9 그리고 두 개가 같으니까 분자가 3배가 되면 분모도 3배를 해줘야겠죠? 따라서 10에 3을 곱해서 네모는 30으로도 알 수 있어요. 둘 중 어떤 것이 편한지는 여러분이 한번 계산하면서 찾아보는 걸로 해요. 그리고 좀 더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많이 쓰시면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나중에 계속 수학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비와 비율에서 비례식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그 중에서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비례 배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6학년이니까 비례 배분을 꼭 배우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비례 배분이 아니라 비례 배분이에요. 비례 배분이 말 그대로 선생님이 이걸 설명 못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 알파벳을 써도 되겠죠? 알파벳을 쓸게요. A가 3일 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A 대 B는 2 대 3이고요. 또 B 대 C는 3 대 5예요. 그러면 A와 B와 C를 모두 우리가 비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때 비례 배분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비례 배분은 B와 B가 동시에 있을 때
이 두 숫자도 같아지도록 하는 숫자를 서로 곱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같으니까 A 대 B 대 C를 그대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대로 쓰면 2 대 3이죠. A 대 B는. 그리고 B 대 C는 3 대 5죠. A 대 B 대 C는 2 대 3 대 5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비례배분은 언제 쓰일까요? 바로 숫자가 같지 않을 때 쓰여요. 예를 들면 3이 아니라 4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숫자를 같게 해주기 위해서 한번 같게 만들어 볼게요. 3에 네모를 곱했어요. 그리고 4에 세모를 곱했어요. 이 둘을 같게 만들어주는 네모와 세모는 무엇이 될까요? 오른쪽에 4는 왼쪽에 안 곱해져 있죠. 그래서 네모는 4가 되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세모가 곱해져 있는데 왼쪽에 3이 안 곱해져 있죠. 그래서 세모가 3이 되어요. 그래서 이 전체에 3에 4를 곱해서 12가 된 것처럼 전체에 4를 곱해주고요. 밑에도 전체에 3을 곱해줘서 B와 위에 B와 밑에 B를 같게 만들어주면 되어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A 대 B는 4를 곱했으니까 2 곱하기 4는 8, 3 곱하기 4는 12. 그리고 밑에 B 대 C로 적어볼게요. B 대 C는 3을 곱했으니까 4 곱하기 3은 12, 5 곱하기 3은 15. 맞죠? 그러면 B와 B가 서로 12로 같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A 대 B 대 C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나타내면 A 대 B는 8 대 12, B 대 C는 12 대 15. 맞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B의 값을 같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 과정을 비례배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미 여기서 우리가 비례식이라는 것을 벌써 배웠네요. 비례식은 말 그대로 어떤 두 개의 B와 두 개의 B가 등호로 연결된 거를 비례식이라고 불러요. 비례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등으로 묶여 있는 것들도 전부 비례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특히 이렇게 세 개로 연결된 것 또한 비례식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B와 B를 등으로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을 비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것을 할 거냐면요. 두 개의 공이 있어요. 하나는 까만 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파란 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코. 자, 마지막 하나는 빨간 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까만 공과 파란 공을 지구에서 쟀어요. 여기서 쟀더니 까만 공은 파란 공과 어떤 비가 나타났는데요. 질량의 비가 나타났는데 까만 공이 4고 파란 공이 3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기 밖에 나가서 달에서 파란 공과 빨간 공의 질량을 쟀어요. 이때 B를 구했는데 B가 5 대 4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요. 빨리 가죠. 자, 그러면
까만 공, 파란 공의 B와 파란 공, 빨간 공의 B가 각각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4가 있고 까만 공 4고 빨간 공도 4니까 무게가 똑같겠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파란 공의 B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같아지도록 기대 배분을 하고, 이제 까만 공이 무거운지 빨간 공이 무거운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같아지게 하는 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배수를 구해서 그 중에 가장 작은 공통된 배수를 찾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작정 두 개를 서로 교차해서 곱해주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숫자가 3과 5일 때는 상관없는데, 숫자가 커지면 무작정 곱하면 계산이 많아지니까 곤란하겠죠? 그래서 한번 공통된 배수를 찾아볼 거예요. 3이 있고요, 5가 있어요. 맞죠? 3의 배수를 적어볼게요. 3, 6, 9, 12, 15. 5의 배수는 5, 15, 10, 15 계속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공통된 배수 15가 나왔어요. 그래서 3을 15로 만들어주고 5도 15로 만들어주면 두 개가 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얼마를 곱하면 3이 15가 될까요? 이렇게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죠? 5도 15가 되기 위해서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 5와 3을 이 B 전체에 곱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곱할까요? 4에 5를 곱하고 3에 5를 곱하고 밑에는 5에 3을 곱하고 4에도 3을 곱해요. 따라서 이 B는 4 곱하기 5는 20이 되고요, 5 곱하기 3은 15가 되어요.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5 곱하기 3은 15가 되고요, 4 곱하기 3은 12가 될 거예요. 따라서 15, 15 같아졌으니까 이제 까만 공, 파란 공, 빨간 공의 B를 차례대로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얼마가 되었나요? 20대 15대 12. 그래서 까만 공이 빨간 공보다 무겁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몇 배로 무거울까 라는 거를 찾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요? 비율을 통해서. 자, 까만 공이 빨간 공이 있고, 색칠 안 할게요. 각각 얼마죠? 20대 12죠? 맞죠? 그러면 12의 어떤 수를 곱해서 20으로 만들어주는 값은 20대 12의 비율이었죠? 20대 12를 비율로 만들면 12분의 20. 그래서 약분을 하면 4로 나누어지니까 3분의 5가 될 거예요. 3분의 5는 이대로 그냥 적을게요. 12에 3분의 5를 곱하면 20이 되어요. 맞죠? 따라서 빨간 공은 아니죠? 까만 공은 빨간 공보다 3분의 5배 무겁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럼 빨간 공은요? 라고 했을 때 12와 20 중에서 20에 얼마를 곱하면 12가 될까요? 라고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번엔 이 네모는 12대 20을 비율로 만든 거가 될 거예요. 20분의 12가 되니까 이 비율을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겠죠? 네모는 5분의 3. 그래서 빨간 공은 까만 공보다 5분의 3만큼 가볍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쉬웠나요?
자, 비와 비율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그래프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그래프는 이름을 먼저 적고 시작할까요? 그게 좋겠죠? 첫 번째, 우리가 많이 보는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말 그대로 막대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막대기 형태. 두 번째는 꺾은 선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는 점들을 이은 건데요. 이런 점들을 이어서 연결시켜주면 꺾은 선이 되어요. 세 번째, 원 그래프. 원 그래프는 전체 중에서 얼마가 있는지 그 크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분산 그래프. 자, 여기 글자를 조금 더 천천히 해볼게요. 분산 그래프. 분산 그래프는 여러분이 게임을 할 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각형이 있으면 가운데 점이 있고요. 이게 이 부분이 뛰어나다 하면 여기 불쑥 튀어나오고, 이 부분이 약하다 하면 쑥 들어가고, 또 불쑥 튀어나온다, 쑥 들어갔다. 맞죠? 이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얘는 여러 가지 비교 대상이 있으면 여기에는 장점이 있고 저기에는 단점이 있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자, 마지막으로 방사형 그래프. 오. 방사형 그래프는 부산 그래프랑 방사형 그래프는 하지 않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이 세 개로 또 지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 또는 다시 학원이 열렸을 때 해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막대 그래프를 살펴볼게요. 막대 그래프는 어떤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할까요? 자, 봐요. 만약 이렇게 어떤 반이 있어요. 1반, 2반, 3반 쭉 있겠죠? 하지만 3반까지만 적을게요. 그리고 학생 수가 있어요. 1반의 학생이 40명, 2반이 35명, 3반은 38명 있다고 했을 때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먼저 막대 그래프는 밑에 기준되는 반이 있어요. 반. 그리고 세로로 학생 수가 있어요. 학생. 물론 이게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계속 변하는 값인 학생 수를 세로축에 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먼저 1반이 있겠죠? 1반은 학생 수가 40명이에요. 그러면 40에 이렇게 막대 그래프 하나 그려주면 되고요. 색칠. 2반도 있겠죠? 잘 안 나오네요. 2반은 35명이죠? 그러면 35명 되는 곳에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고 색칠하면 돼요. 3반은 38명이죠. 38명 되는 곳에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색칠해주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 수에 따른 반들이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꺾은 선 그래프예요. 꺾은 선 그래프는 이렇게 반이 나뉘어진 것보다 약간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시장에 나갔더니 수박이 12월, 1월, 2월 한 달 간격으로 가격을 조사를 했는데 그 가격이 12월에는 6,000원이었어요. 그리고 1월에는 10,000원이 되었다가 2월에 8,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시간에 따른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래프가 꺾은 선 그래프예요. 먼저 여기 월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수박을 우리가 찾아봤어요. 그럼 가로축은 시간이 되겠죠? 시간에 따른 흐름 월, 그리고 세로축은 가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제일 이렇게 만나는 부분은 0은 얘고요. 6,000원, 8,000원,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12월에 6,000원이었죠? 12월에 6,000원이었어요. 1월에 10,000원이었어요. 그리고 2월에 8,000원이었죠? 그러면 12월에서 1월로 갈 때 증가하고 1월에서 2월로 갈 때 8,000원으로 감소할 거예요. 감소하는 것을 보고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꺾은 선 그래프를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원 그래프인데요. 원 그래프는 어떤 걸 쓸까요? 우리가 방학할 때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시계를 그린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시계. 먼저 1시, 12시, 3시, 6시, 9시 해서 하루 12시간 또는 24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걸 할 건지 이렇게 구분하면서 계속 살펴보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원 그래프는 전체가 정해져 있을 때 또는 우리가 한눈에 어떤 게 더 많구나, 어떤 게 더 적구나, 그리고 또 얼마나 있구나 라는 걸 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특히 이거는 겹치면 안 돼요. 각각의 그런 숫자들이 겹치면 안 돼요. 자, 한번 볼게요. 한 반에 친구들이 이제 먹을 거를 조사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야식 먹자 했는데 딱 하나만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정해야 되냐면 피자, 치킨, 그리고 또 더 있겠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거밖에 기억 안 떠오르네. 너무 이런 것만 먹었나? 자, 그러면 둘만 할게요. 그러면 피자를 선호하는 친구가 30명이 있었고요. 치킨을 선호하는 친구가 70명이 있었어요. 물론 피자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전체 100명 중에서 피자를 좋아하는 친구는 100명 중 30명이니까 얘를 12분 했을 때 맞죠? 30%가 있을 거예요. 자, 30 얼마가 30이죠? 이건 쉽지 않으니까
숫자를 바꿔볼게요. 자, 전체를 4등분해서 피자를 1명이 좋아하고 3명이 치킨을 좋아한다고 하면 4명 중 1명은 피자를 좋아하고 4명 중 3명은 치킨을 좋아하겠죠? 이렇게 되었어요. 그 중에 선생님이 피자를 좋아한다고 하면 여기에 속해 있겠죠. 그래서 전체 중에서 누가 얼만큼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바로 눈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원 그래프예요. 특히 원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흐름을 보기엔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원 크기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볼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원 그래프가 최근에 더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건데요. 서울 그리고 부산 그리고 대구 시간에 따른 흐름이 있죠. 1월 2월 이라고 했을 때 서울이 1월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이만큼 있었고 부산엔 1월엔 없었죠. 그래서 없었어요. 대구에는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이 별로 안 늘었어요. 부산은 몇 명이 생겼죠. 대구는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겨서 동그라미가 커진 거예요. 이런 원 그래프가 하나 더 생겼다는 거, 최근에 생긴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래프라는 게 실생활에도 많이 쓰이는구나, 그리고 다양한 종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정말 중학교 이후에는 거의 안 쓰여요. 오히려 수학보다는 국어 그리고 영어 지문에 영어 문제에 많이 쓰이게 되는 게 이런 도형과 그래프라는 거, 도형을 뺄게요. 그래프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은 비와 비율, 그리고 비례식과 비례계수, 비례배분, 그리고 비율은 분수라는 거를 배웠고, 또 여러가지 그래프가 있었는데 5가지를 했었죠. 첫 번째,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원 그래프, 그리고 분산 그래프, 마지막이 방사형 그래프가 있었죠. 그 중에서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원 그래프만 여러분이 보고 익숙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도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특히 도형은 평면 도형뿐만 아니라 6항에는 입체 도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넓이와 그리고 부피, 그리고 원, 구까지 전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전부 배워볼 거예요. 하지만 비슷한 내용이 많고 또 익숙해지면 쉬워지는 내용들이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